도서 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모든 서점이 책값을 똑같이 팔게, 그러니까 대형 서점들이 책값 할인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는 게 원래 취지인데,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건 물론 소비자에게 득이 안 된다는 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도서정가제, 이게 벌써 네. 5년이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뭔지부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책의 정가를 정해놓고 할인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책을 비싸게 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느 곳에서 구매를 하든지 일정한 가격을 매겨진 정가에 의해서 책을 구매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동네 서점이든 온라인 매장이든 대형 그 도서점 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의 큰 대형 서점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가격을 매기도록 하는 건데요. 현재 적용 가능한 할인율은 10%.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뭐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정가의 5%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총 해서 15%, 그러니까 도서 가격의 15%까지만 어떤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렇게 정가로 매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네. 본다면 네네. 할인을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굳이 할인을 막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 네네.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2014년에 확대가 됐었는데요. 사실 도서정가제는 그전에도 이제 좀 있었는데 2014년에 모든 기관의 모든 서적에 다 적용이 되면서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온라인 서점이나 이제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이 2014년 전후에서 쇼핑몰도 그렇고 굉장히 대거 이제 등장을 하게 그렇죠. 되면서 동네 서점들이 이제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속 어떤 요구를 하듯이 그 당시에 동네 서점 다 죽는다 이래서 네. 연일 뭐 시위도 굉장히 많았고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서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대형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들이 하고 있는 대폭 할인 이 네. 부분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가격 통제 정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 또 어떤 경우는 80, 90%까지 할인한 그런 책들이 네. 나와서 뭐 제값 주고 사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폭적인 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공평하게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이 동네 서점을 이용하는 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한 5, 6년 지난 시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반추가 지금 이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 애초 취지대로 동네 서점이 살아났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참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소비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동네 서점도 결국 별 도움이 못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 SNS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색을 갖춰서 만든 동네 서점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렇죠. 뭐 카페랑 같이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동네 서점들이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추세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이제 통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 2018년 한국 서점 편람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2014년에 2,331곳의 서점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2017년에 2,050곳으로 줄어들었어요. 1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 가격을 통제를 해놓고 나니까 소형 그 서점이라든가 출판사들이 좀 가격을 가지고 조금 더 초기에 마케팅하면서 할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통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막혀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수법들이 오히려 마케팅 방법들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더 이제 제한이 돼서 별로 이렇게 효과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지 않냐 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네. 별 효과도 못 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네. 이거 책값만 비싸진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불만을 제기하기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비자 입장이라든가 당시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특색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네. 공급자, 사업자, 산업 중심으로 고려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구태연한 정책들인데 시장에서의 변화를 보면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급하게 어떤 효과를 이제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인데요. 네. 실제로 그 이후에 굉장히 대형 출판사들이 오히려 고가의 책들을 내놓고 굉장히 고급의 그 반양장본 같은 그런 그렇죠. 우리나라 책들이 굉장히 고급
10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책값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그래서 소형 출판사들이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초래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반드시 도서 정가제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성인들이 책을 읽는 비율도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가격 부담도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만의 원인이 아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2013년에 71.4% 정도 됐는데 2015년에 65.3%, 2017년에 59.9%로 떨어졌습니다. 성인 독서율이 뭐냐면요. 1년 동안에 책 한 권을 읽는 비율이에요. 한 권을 1년 동안에 책 10명 한 중에 권을 4명이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4년부터 성인 독서율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17년, 18년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너무 높아진 도서 가격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들이 오히려 막히면서 소비자들의 도서 구매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서 정가제를 도입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창작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해서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구조라든지 출판 시장의 현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도서 정가제를 해서 일정한 가격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책을 직접 집필하는 분들의 저작권자들의 인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대형 출판사들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소형 출판사들은 제대로 저렴하게 책을 내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지금 출판사들이 거의 설 자리가 없고 그리고 또 책을 이제 또 안 팔리면은 이걸 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한꺼번에 땡처리 같이 대폭 할인을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거를 그 할인해서 판매를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폐기해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가격이 지금 굉장히 도서 가격이 10,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대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도 그 도서 구매하는 율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일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책 유통 구조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도서는 직거래 방식의 유통 구조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판사와 서점이 직거래 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물량의 도서를 이제 구매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소형 출판사나 소형 서점들은 직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번 대형 서점에서 그 판매된 책을 재구매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의 유통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서 오히려 경쟁하기가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유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게 본질인데 소비자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취지 자체가 별로 지금 시점에 지금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요즘에 각종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도서정가제가 내년 11월에 일몰이니까 이 부분도 좀 찬찬히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